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은행 사라졌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전에 다니던 국민은행 어디 갔지? 집 앞에 있는 농협도 문 닫았네?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은행 안 가도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심지어 신협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디지털 화폐로의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은행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또한 우리가 통장 하나만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무려 1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내 통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꼭 알아야 할 날짜는 언제인지 사례를 통해서 쑥쑥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안전한 금융생활 되시기를 바랄게요.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포용적 금융 시스템 구축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요. 특히 CBDC 도입에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후보는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설립을 한다고 공약했어요. 디지털 자산 사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개발과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제4뱅크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소소뱅크, 한국호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 인가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6월 예비 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집 근처에는 은행이 몇 개가 남아있나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북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는 매달 연금 수령을 하려고 가까운 농협을 다니셨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가야 했어요. 비도 오고 날도 더운데 1시간 거리를. 너무 힘드시죠? 이런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90곳이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서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한, 국민, 우리 같은 대형 은행 점포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디지털 전환, 인건비 절감,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면 거래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큰 불편이죠. 이제 농협,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업무를 본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인데요. 국민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 지점이 다 없어졌어요. 특히나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행의 대출 업무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나 앱으로도 상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국민은행 대출 업무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은행 대리업 전용, 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대면 서비스 가능한 기관들이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비대면만 하는 인터넷 은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은 제외가 됩니다. 가능한 업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금, 출금, 대출 상담 및 신청입니다. 계좌 변경 업무가 생기면 이 제도가 생긴다면 계좌 변경 업무도 가능하니까요. 이 제도가 생긴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되겠죠.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알고 계신가요? 만약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해버린다면 국가가 대신 내 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씨 부부는 새마을금고에 7천만 원, 농협에 8천만 원을 예치 중입니다. 예전에는 금고가 망하면 5천만 원만 보호가 됐는데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마다 1억 원씩 보호가 되니까 불안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등 상호금융권 전부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곳에 너무 큰 금액을 몰아두는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정입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이 예고되고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 기존에는 한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됐다는데 여기에 예금과 원금 이자를 다 합쳤을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딱 2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 진짜 큰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목돈이잖아요. 퇴직금, 노후자금, 집 팔고 받은 돈, 사업자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일 때 사례입니다. 김 씨는 60대 은퇴자입니다.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세 군데로 나눠서 예금해뒀어요. 국민은행 1억 원, 새마을금고 8천만 원, 우체국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뒀는데요.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은행에서 보호받는 건 딱 5천만 원,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도 5천만 원 수준까지만 보호가 된 거죠. 우체국은 예외로 정부가 직접 보증을 하니까 전액 보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 씨는 총 3억 원 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2억 원 정도밖에 보호가 안 돼요.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파산이 날 경우에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뀐 기준으로 1억 원 보호 한도일 때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똑같은 예금액을 갖고 있던 김 씨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행에 넣어둔 돈 1억 원, 이제는 전액 보호되고요. 새마을금고에 넣어뒀던 8천만 원, 이제는 자체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맞춰놓고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우체국은 여전히 전액 국가 보증이니까 걱정이 없죠. 그럼 총 얼마가 보호가 되느냐? 무려 3억 원이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요즘은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은퇴자분들, 집 팔고 받은 돈, 퇴직금, 사업자금, 이런 분들한테는요. 그리고 금리 높은 예금을 찾다 보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여러 군데 나눠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각 기관마다 따로 1억 원씩 보호가 된다는 점, 즉 나눠서 예치를 하면 더 안전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개편으로 예금자들의 자산 안정성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요약하자면요. 예전에는 각 금융기관마다 5천만 원만 보호가 됐지만 이제는 각 금융기관당 1억 원씩 보호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곳에 1억 원 이하로 나눠 넣으면 최대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예금 통장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정보입니다. 이 변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통장 확인하세요. 내가 가진 예금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1억 원 초과 예금은 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가까운 우체국, 농협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주거지 근처에 있는 상호금융 점포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은행 대리업이 시행되면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주세요. 세 번째, 고령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셔야 됩니다. 디지털 약자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더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줄어드는 은행 점포 문제, 은행 대리업 도입으로 인한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냥 스쳐갈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돈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니까요.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